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정부가 전공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공보위와 군의 간을 상급 종합병원에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공보위 17명을 데려갔는데요. 안 그래도 열악한 농어촌의 지역의 의료 상황이 악화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많습니다. 이송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천군에서 유일하게 필수 과목 진료를 하는 보건의료원입니다. 수납 창구에는 휴진 안내가 써져 있습니다. 외과 공중보건의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생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파견된 겁니다. 이 의료원에서만 외과와 응급실 전문의 3명이 파견됐습니다. 토지는 보기 어렵고 재진 같은 경우에 그 선생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기 과가 아니까 전문과가 아니니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진. 이런 식으로 지난 5일부터 2차례에 걸쳐 파견된 강원도 공보위는 17명. 이번 공보위 파견으로 의사가 1명뿐인 보건지소는 상황이 더 열악해졌습니다. 춘천 사북면 보건지소는 이번 주부터 진료 횟수를 주 3회에서 1회로 줄였습니다. 이마저도 사북면이 아닌 신부급에 있는 공보위가 대신 진료를 하러 옵니다. 찾아가는 순회 진료는 아예 중단됐습니다. 예정된 파견 기간은 4주인데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장 불편한 건 주민들입니다. 진료에서도 많이 줄게 되고 주민으로서 조금 불편한 거 좀 있다라는 거. 그것도 고령화 되신 분들이 좀 많잖아요. 이번에 강원도에서 파견 명령을 받은 공보위 대부분은 보건지소 공중보건의들입니다. 보건지소는 병원도, 보건소도 들어오지 않는 읍면 지역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농어촌 지역의 의료 접근성은 더 떨어졌지만 정부는 중증 질환자가 많은 상급병원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게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보건당국은 급한 대로 진료 횟수를 줄이거나 순환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중 공보위 200명이 추가로 파견될 수 있어 농어촌 지역의 의료 서비스는 더욱 열악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최근 한 건설회사 그룹이 자녀를 출산한 직원 1명당 1억 원을 지급해 화제가 됐는데요. 지역의 한 리조트 업체도 아이를 낳은 직원들에게 최대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강릉시 강동면의 한 리조트. 직원 2명이 아이를 안고 출산 장려금 5천만 원씩을 받습니다. 이 업체는 올해부터 직원이 자녀를 출산하면 1명당 5천만 원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아이까지 지원하기로 해 최대 1억 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놀랬죠. 너무 놀랬고 이런 제도가 이제 말로만 들었었지 저희가 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고. 하나만 낳으려던 계획을 바꾸는가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첫째 생각까지만 있었거든요.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약간 이런 생각이었는데 회사에서 금전적인 이런 지원을 해줌으로써 둘째나 셋째 생각까지도 갖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7년째 출산 계획을 미루고 있던 한 사내 커플 부부는 아이를 갖기로 최근 마음을 바꿨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그런 생각이 없다가도 생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한두 푼도 아니고 일단은 그래도 지원을 해준다는 것 자체적으로 출산율 응원을 많이 해주시기도 하시고 회사에서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회사는 직원 70여 명이 모두 정규직으로 직원 누구나 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저출산과 지방 인구 소멸이라는 난제에 봉착했고 이에 지역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다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최근 아이 1명당 1억 원씩, 셋 이상 출산하면 주택 제공이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약속한 부영그룹에 대해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며 측면 지원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기업과 정부는 물론 이제 지역 기업까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올해 1월 본 방송이 강원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강원연구원의 회의비 부적정 의혹을 보도해드렸는데요.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대대적인 감사를 벌인 끝에 결국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적정 의혹 예산 규모 7억 원.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이번 주 중 강원연구원에 대해 강원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혐의는 업무상 횡령, 수사 대상은 내부 연구원들입니다.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특정 감사를 벌인 결과입니다. 먼저 회의비 부적정 집행입니다. 강원도청과 시군청, 유관기관과의 회의에서 참석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회의비나 식사비를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또 회의비 식사 단가가 8,000원인데 임의로 3만 원을 적용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보고서 제작 계약 체결과 관련해 150부 가운데 100부만 증빙으로 제출하고 대금이 6개월 지난 후에 결제된 점도 석연치 않다고 감사위원회는 판단했습니다. 물품 구입비 집행에서도 단가 차이가 40배가 넘는 물품을 구입하고 거래 내역 중에서 30%만 제출해 의혹이 명확하게 소명되지 않았습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이 세 가지 사안에 대해 400에서 500쪽 분량의 감사 자료를 경찰에 모두 넘기기로 했습니다. 문답서라든지 확인서, 진술서 모든 감사기간 중에 증거 자료를 확보한 것에 대해서 모든 일체를 전체 다 수사기관에 좀 제출할 겁니다. 연구직 34명 가운데 외부 강의 신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7명에 대해서는 훈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경찰 수사 의뢰를 공식 발표하면서 수사가 본격 시작될 경우 강원연구원의 정책 연구 수행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징계 처분으로 마무리되길 바랐던 강원연구원은 수사가 현실화될 거란 소식에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받는 동안 직위 해제된 연구원은 연구 업무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연구원 자체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연구의 어떤 업무에 큰 문제가 없도록. 강원도는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요구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허수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지난해 수능을 본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을 자체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진학률은 조금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조사 발표가 학벌주의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지난해 수능을 본 재학생의 대학 진학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89개 고등학교 9,800명에게 등록 대학이 어디인지 물은 결과 도내 4년제 대학 9곳에 전체의 36%를 넘는 3,500명이 등록했습니다. 수도권 주요 대학 27곳에는 1,000여 명이 등록했습니다. 전체 대학 진학률은 81.1%로 지난해 80.3%보다 조금 높아졌습니다. 특히 수도권 대학의 112명 정도가 23학년도에 비해서 증가해서 학교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시 강세, 정시 약세 현상은 여전했습니다. 수시 진학 비율은 76%로 정시 4.7%보다 16배나 높았습니다. 정시 약세 현상은 최상위권 재학생들에게서도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등 의약학 계열 4개 학과에 정시로 합격한 재학생은 1명뿐이었습니다.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교육청의 이 같은 대학 진학률 발표가 학벌주의와 학별 차별 문화를 강화해 교육의 본질을 해친다는 겁니다. 모든 학생들의 차별 없는 성장과 발달을 지원해야 될 도교육청이 오히려 학벌을 조장하거나 학벌 차별 문화를 강화한다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설문조사에서 교사의 70% 이상이 도교육청의 학력 정책에 비판적이었다며 수능 결과나 대입 결과라는 하나의 조건으로 학력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학벌주의 조장이라는 비판에 대해 도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내년에도 재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원주시가 아카데미 극장을 철거하고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비를 대폭 증액하면서 원주시가 극장 철거 명분을 얻기 위해 당초 사업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원주시 의회 상임위에서도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억 5천만 원에서 16억 5천만 원으로
예산을 잘 쓰는지 감시하는 것이 주된 역할인 시의원들 입장에서 2.5배 늘어난 사업비는 분명 이해하기도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재가 나왔다든지 아니면 어떤 암이 있어서 공사를 차질했다든지 뭔가 이런 사유가 아니고서는 거의 2배 가까운 이런 예산이 증액이 됐다는 것이 좀 많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카데미 극장 철거 문제는 당시 지역에서 가장 관심이 많았던 사안이었던 만큼 사업비 산정에 더 신경을 썼을 텐데 결과적으로 보면 터무니없이 적은 예산을 의회에 보고하고 철거를 추진 강행한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도비 39억을 확보한 상황에서 원주시가 보존을 위해 부담할 비용인 21억에 맞먹는 예산이 철거에 투입된다고 했다면 의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판단도 달랐을 거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국비 30억이 들어올 수 있었다고요. 그 30억은 다 원주시에 들어올 수 있는 돈이었는데 6억 5천만 쓰면 된다라고 시민한테 혈세 아끼겠다고 했는데 지금 10억이 투입됐고 공사 자금도 한 10% 늘어나겠죠. 극장 보존 활동을 펼쳐온 아카데미의 친구들도 원주시가 극장 철거의 명분을 더하기 위해 철거 예산을 의도적으로 축소해 결과적으로 시민을 우롱한 셈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극장 철거 과정에서 왜 이렇게 터무니없이 적은 사업비를 산출해 발표했는지 밝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 철거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철거 결정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6억 5천에서 어떻게 이게 그 2.5배가 나왔는지. 상임위에서 이번 사업비 증액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계속됐지만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도로 해당 안건은 원안 가결됐고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춘천, 철원, 화천, 양골 선거구가 더불어민주당의 전성, 국민의힘 한기호, 무소속 2호번 후보 3파전으로 치러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성과 유정배 예비후보의 경선 결과 전성 예비후보를 본선 최종 후보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도 한기호 국회의원과 허인구 예비후보 양자 결선 투표를 통해 3선의 한 의원을 최종 후보로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일을 29일 앞두고 도내 8개 선거구의 대진표가 모두 완성돼 선거전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최문순 전 지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강원 테크노파크가 위수탁 계약 업무로 추진한 무연탄 활용 연구개발 사업과 플라스틱 그린 수소 생산 사업에 대한 특정 감사 결과 최 전 지사가 특정 업체가 선정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진술이 나오는 등 부적정 개입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도감사위원회는 최 전 지사를 강원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당시 업무를 맡았던 강원도 국장과 강원 테크노파크 팀장, 실무자를 중징계하기로 했습니다. 춘천시가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지에 대한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돌입합니다. 춘천시는 기업혁신파크 전담 조직을 올해 하반기 부서 단위로 상향 개편하고 행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광판리 일대 주민들과 소통을 위한 전담 창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기업혁신파크 통합사업개발 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얻으면 내년부터 부지조성공사와 기업체 이전 논의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춘천의 기업혁신파크는 9,300억 원을 투입해 2033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정선군 등 전국의 3개 지역을 평생학습도시로 새롭게 선정했습니다. 정선군은 사업비 8천만 원을 지원받아 생애 주기별 평생교육, 디지털 교육 등 15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경북 예천과 대구 서구도 이번에 정선군과 함께 지정돼 평생학습도시는 전국의 226개의 지자체의 88% 수준인 198곳으로 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올해 최우수 문화도시로 춘천을 비롯해 4개 지자체가 선정됐습니다. 춘천시는 지난해 빈집과 빈상가 8곳을 시민문화활동 거점 공간으로 만들고 354번의 소모임을 통해 연간 2만 4천 명이 방문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또 문화도시 사업으로 석사촌 재즈 페스타와 겨울 콘서트인 춘베리아 특급 열차를 진행했습니다. 춘천시는 5월 30일부터 4일 동안 중도에서 문화도시 사업 성과와 정책을 알리는 문화도시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태백시가 오는 6월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폐광을 앞두고 정부의 고용위기지역의 지정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 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정부가 일정 기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초 최대 2년에 걸쳐 지정하며 1년 범위로 3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앞서 강원도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7일 태백시 고용위기지역의 지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국제 스케이트장 부지 선정을 위한 대한체육회의 현장 실사가 이달 말쯤에 이뤄집니다. 춘천시는 부지 선정 평가단이 이달 말에 춘천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제 스케이트장 춘천 유치를 열망하는 시민들과 함께 평가단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치단체의 최종 제안 발표는 4월 10일 총선 이후에 진행될 전망입니다. 국제 스케이트장을 유치하면 2천억 원의 사업비가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데 현재 춘천과 철원, 원주를 포함해 전국의 7개 시군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연안 어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동해안권 연안 어촌 토크 콘서트가 오늘 오후 2시 양양에서 열립니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토크 콘서트에는 김도형 장관을 비롯해 해양과 관광 분야 전문가, 어촌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레저 관광과 마리나 산업, 크루즈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해양 문화교실 확대와 해양 관광정보 홍보, 해양 레저 체험 확대 등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방안을 논의합니다. 강원도 장애인체육회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생활체육지원사업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도 장애인체육회는 스포츠 버스 구입비 2억 9,600만 원, 동계 레포츠 캠프 2천만 원 등 국비 지원금 3억 1,6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체력 측정 장비를 갖춘 스포츠버스가 올해 특수학교 등을 방문해 찾아가는 운동회, 초보자 체육 교실을 운영하고 동계 레포츠 캠프에서는 장애 청소년을 위한 알파인 스키와 스노우보드 강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주시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 청약 특별 공급 범위를 확대합니다. 원주시는 상대적으로 지역에서 특별 공급 청약률이 저조한 다자녀 비율을 10%에서 5%로 축소하고 청년 신혼 부부가 지원하는 생애 최초 비율을 9%에서 14%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침은 새 민간 부문의 아파트의 분양계획 신고 절차 때부터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나 토지주택공사, LH가 짓는 공공부문 아파트를 확대하고 청년층 입주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